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을 때 흔히 여름 감기나 냉방병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이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뜻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 증상이 열감기와 비슷해서 단순한 여름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데요. 고열과 심한 두통이 주요 증상이지만 구토와 설사가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수막염은 별도의 예방접종이 없어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물은 가급적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유행인 무더운 7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상주향교 대성전에서 취임을 아뢰는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상주시 의회가 제18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상주 사벌면에 전국 최초로 300명 수용이 가능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고유제란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적어 사당이나 신명에게 알리는 제사인데요. 황천모 상주시장이 상주향교 대성전에서 취임을 아뢰는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이날 성균관 청년유도회 회원들은 알짜와 봉로를 맡고 고유제 행사에 참여했으며 제를 마치고 향교 명륜당으로 자리를 옮겨 황천모 상주시장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도자로서 상주 시민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신 문명을 일깨워 주시는 향교를 비롯한 유림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언제 어디서나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시민을 받들고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주요 핵심 업무의 발전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주요 현안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상주 르네상스, 찾아오는 상주를 위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회는 보고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고 각 사업별 대형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23개 부서와 5개 직속기관, 그리고 4개 사업소의 주요 핵심 업무와 집단 민원, 문제사업, 그리고 7월 정례조회 시 지시사항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제18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8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장 선거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초접전 양상을 연출했습니다. 3차 투표마저도 1, 2차와 동일한 8대 8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수일 경우 다선자를 뽑는 의회 규칙에 따라 4선 자유한국당 안창수 의원을 누르고 5선 무소속 정재현 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의회를 하면서 3차까지 가본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의장단 선거는 참으로 그 치열한 선거였거든요. 선거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상주시 의회를 제가 잘 이끌어 나가서 화합하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8회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정재현 의원, 부의장에 김태희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에 신순화 의원을 선출했고 총무위원장에 임부기 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에 정길수 의원을 선출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8대 상주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제게는 초선이고 또 가분한 직책이지만 제가 그 공무원이나 한국통신의 행정 부분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살려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승마대회 70% 이상 열리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상주입니다. 상주 사벌면에 위치한 국제승마장 인근에 전국 최초로 청소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체 사업비 119억 원의 절반인 59억 5천만 원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비로 받게 됩니다. 청소년 승마교육센터는 5,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 시설로는 승마체험장, 강의실, 숙소,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 숙소는 그동안 당일 체험만 가능했던 승마 교육에서 보다 전문적인 체험을 가능케 해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 자율방범연합대 제5회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가 상주 구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자율방범활동 유공대원 표창에 이어 결의문 낭독, 연합대원 및 지역대장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 자율방범연합대는 총 540명의 대원이 30개의 읍면동 지대로 편성돼 상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예방순찰과 교통봉사 등을 하는 모범적인 단체입니다. 자율방범 대원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상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상주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율방범 대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이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찾아가는 세금 바로 쓰기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은 지난 2014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바로 쓰기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 낭비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 사례를 행정안전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날 교육은 전국 각지의 회원과 상주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 효율적인 지방재정 개혁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상주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